인생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날은 유난히 바람이 매서웠어요. 창문 틈새로 찬 공기가 스며들고 거실 시계 초침 소리만 적막하게 울렸죠. 수진이 퇴근하고 들어왔을 때 나는 이미 밥상을 차려놓은 뒤였어요. 저녁은 차려놨어요. 그녀의 말투가 어쩐지 무심했어요. 나는 젓가락을 들다 말고 국그릇을 봤죠. 김이 이미 다 날아가 버린 상태였어요. 국이 식었네. 그 한마디가 문제였어요. 수진의 손끝이 잠시 멈췄고 얼굴이 굳었죠. 다시 데워드릴게요. 그녀는 냄비를 들고 부엌으로 갔어요. 그 뒷모습이 차갑게 느껴졌어요. 괜히 말이 이어졌죠. 요즘 사람들은 참 정이 없어. 그 말이 공기 중에서 돌덩이처럼 떨어졌습니다. 민수는 신문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손녀 지우는 조용히 밥을 먹다 젓가락을 내려놓았어요. 그 작은 소리조차 집안에 크게 울렸어요. 식탁 위엔 밥 냄새도 웃음소리도 없었죠. 그저 어색한 숨소리만 섞여 있었어요. 나는 괜히 밥알 몇 개를 모으듯 숟가락질을 했어요. 그런데 밥맛이 없더군요. 수진이 다시 국을 가져왔지만 그 김은 이내 사라졌어요. 그녀는 내 앞에 그릇을 놓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뜨거우니까 조심하세요. 그 목소리마저 낯설게 느껴졌어요. 그날 밤 나는 부엌 불을 끄고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반쯤 비워진 국그릇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그 안에 국물이 천천히 식어가고 있었죠. 나는 그걸 바라보다가 괜히 한숨이 새어나왔어요. 내가 뭐 그렇게 잘못했을까? 하지만 곧 그 생각을 삼켰어요. 며느리한테 먼저 말을 꺼내면 괜히 기분만 상할 것 같았거든요. 나이 들어가면서 이상하게 말이 어려워졌어요. 이야기를 건네기보다 숨기는 게 더 익숙해졌죠. 그날 밤 민수가 방문을 열고 물었어요. 엄마, 수진이랑 무슨 일 있었어요? 아니야. 그냥 국이 식었더라. 그렇게 말해놓고 나니 내 목소리조차 내게 낯설게 들렸어요. 창밖에서는 바람이 더 세게 불었어요. 식탁 위의 젓가락이 바람결에 가볍게 흔들리더군요. 나는 괜히 손끝으로 그 젓가락을 눌렀어요. 괜찮다, 괜찮다 마음속으로 되뇌었지만 사실은 조금 외로웠어요. 지우가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할머니, 내일은 제가 국 데워드릴게요. 그 말이 그렇게 따뜻할 수가 없었어요. 나는 손등으로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래, 그럼 내일은 우리 둘이 같이 먹자. 그 말끝에서 잠시 마음이 풀리는 듯 했지만 식탁 위에는 여전히 차가운 그릇 하나가 남아 있었어요. 그 안에 식은 국 그리고 식어버린 내 말 한마디가 함께 담겨 있었죠. 그날 이후 수진의 눈을 마주치기 어려워졌습니다. 식은 국 한 그릇처럼 우리 사이의 온기마저 식어버린 채로 아침마다 수진의 발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예전엔 분주하게 움직이며 어머니, 커피 드실래요? 하던 목소리가 들렸는데 이제는 조용히 컵을 씻고 나가버리더군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만 남았어요. 그 소리가 그렇게 공허하게 들릴 줄은 몰랐어요. 나는 혼자 남은 부엌에서 냉장고 문을 열었어요. 며칠 전 담근 김치가 그대로 있더군요. 그 옆에는 수진이 손도 대지 않은 반찬통이 쌓여 있었어요. 손맛이 싫은 건가? 그 생각이 스치자 마음이 시려왔어요. 한때는 온 가족이 내 밥상에 모이던 때가 있었는데 이젠 내 밥상이 누군가에겐 의무가 돼버린 것 같았죠. 그날 점심 혼자 국을 데워 먹었어요.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컸어요. 국물은 따뜻했는데 그 안에 파 조각이 허전해 보였어요. 내 마음 같았죠. 무언가 말하고 싶었지만 입을 여는 순간 더 멀어질까봐 무서웠어요. 수진의 하루는 늘 바빴어요. 회사에서 일하고 지우 학원 챙기고 집에 돌아오면 바로 설거지. 그녀는 늘 무표정했어요. 하지만 그건 냉정함이 아니라 피곤함이었죠. 그걸 나는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며칠 전 회사 동료가 그녀에게 물었대요. 시어머니랑 같이 사는 거 힘들지 않아? 수지는 웃으며 대답했대요. 이젠 괜찮아요. 거의 대화가 없거든요. 그 말을 하고 나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눈물이 나왔다고 하더군요. 대화가 없다는 게 괜찮은 걸까? 그건 서로를 잃어버린다는 뜻인데. 그날 저녁 나는 일부러 기다렸어요. 수진이 오면 국을 데워 같이 먹을 생각이었죠. 냄비를 올리고 파를 송송 썰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이제는 내가 먼저 말을 해야지. 그런데 현관문이 열리고 들린 건 지우의 목소리였어요. 엄마, 오늘 친구 집에서 밥 먹고 와도 돼요? 그래, 오늘은 밖에서 먹자. 할머니 식사 아직 안 하셨을 거야. 그 말이 내 귓속에서 천천히 울렸어요. 나는 부엌문 뒤에 서서 냄비를 바라봤어요. 끓던 김이 이내 가라앉더니 냄비 뚜껑 위에 물방울만 남았어요. 그 방울이 톡 떨어질 때마다 내 마음도 조금씩 식어갔어요. 나는 불을 끄고 조용히 국그릇을 덮었어요. 지우의 웃음소리도 수진의 말소리도 멀어졌어요. 식탁 위의 그릇들이 서로 부딪히는 소리가 마치 우리 마음이 부딪혀 금이 가는 소리 같았어요. 밤이 되자 집이 조용해졌어요. 나는 방 안에서 이불을 덮고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에 비친 불빛이 자꾸 흔들렸어요. 눈을 감으니 수진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언제부터 저 애를 이렇게 멀게 느끼게 됐을까? 내가 만든 밥을 먹고 자라던 아기 엄마였는데 이젠 내 앞에서 눈조차 마주치지 않네요. 그날 밤 나는 밥상을 그대로 덮어두고 불을 껐어요. 부엌 안엔 식은 국 냄새만 남았죠. 찬 국 냄새 속에서 나도 천천히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지우가 아침마다 조심스레 물었어요. 할머니, 밥 안 드세요? 나는 대답 대신 미소만 지었죠. 괜찮다, 괜찮아. 하지만 그 말끝은 늘 떨렸어요. 찬밥 냄새가 방 안에 스며들고 양 냄새와 섞여 더 쓸쓸하게 느껴졌어요. 수지는 요즘 들어 더 조용했어요.
출근 준비를 하며 나를 흘깃보긴 했지만 말을 걸지 않았죠. 현관문이 닫히면 그 순간부터 집은 다시 멈췄어요. 냉장고 모터 소리와 시계 초침만이 들렸어요.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식탁에 앉아 있었어요. 숟가락을 들다 말고 식은 국 위에 떠 있는 파 조각을 멍하니 바라봤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그 생각이 들 때마다 목이 꽉 막혔어요. 어느 날 오후 햇살이 부엌 바닥에 길게 비쳐 있었어요. 그 빛이 식탁 위를 스치며 국그릇에 닿았어요. 나는 괜히 그릇을 닦아냈어요. 손끝이 젖어 있었죠. 그 젖은 물기와 함께 내 마음도 조금 녹는 듯 했어요. 손등에 잡히는 주름이 유난히 깊게 느껴졌어요. 나도 저 애처럼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었던 시절이 있었지. 시어머니께 밥상을 내밀며 이 정도면 되겠지요? 묻던 내 젊은 날이 떠올랐어요. 그때도 대답은 없었어요. 그 침묵이 서운했는데 이제야 그때 그분 마음을 조금 알 것 같았어요. 결국 나도 그 사람처럼 되었구나. 그 생각이 들자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그날 오후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혈압이 너무 높아요. 정기검진 꼭 받으셔야 합니다. 의사의 말이 귓가에서 오래 맴돌았어요. 전화를 끊고 거울을 봤어요. 피곤한 얼굴, 꺼진 눈빛. 그 속에 낯선 노인이 서 있었어요. 그게 바로 나였죠. 나는 그 자리에서 작은 결심을 했어요. 내일 아침 수진에게 따뜻한 국을 끓여줘야겠다. 먼저 말을 꺼내지 못해도 그 국에서 피어오르는 김이 내 마음을 대신해 줄 것 같았어요. 새벽이 되자 나는 부엌 불을 켜고 냄비를 꺼냈어요. 찬물을 붓고 멸치를 넣으며 국을 끓였죠. 파를 썰다 손끝이 살짝 베었어요. 그 피 한 방울이 국물에 떨어졌어요. 순간 마음이 철렁했어요. 이제 진짜로 내 손끝이 약해졌구나. 냄비 속에서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소리가 마치 오래 잠들었던 내 심장이 다시 뛰는 소리 같았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렸어요. 수진의 발소리가 들렸죠. 나는 놀라서 젓가락을 내려놓고 냄비를 바라봤어요. 끓던 김이 얼굴을 감싸며 내 눈을 가렸어요. 수진의 발소리가 부엌 앞으로 다가왔어요. 문틈 사이로 비친 그녀의 그림자가 천천히 멈췄어요. 그 순간 나는 알았어요. 아직 늦지 않았다는 걸. 냄비 속 국이 다시 끓는 동안 내 안의 온기도 조금씩 되살아나고 있었어요. 지우는 식탁에 앉자마자 국을 한 숟가락 떴어요. 따뜻해요. 할머니가 끓이신 거죠? 그 말에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지는 현관 앞에서 구두를 신던 손을 멈췄죠. 지우가 엄마를 향해 외쳤어요. 엄마도 먹고 가요. 할머니 국 맛있어요. 수지는 잠시 망설였어요. 그 짧은 침묵이 내겐 한참처럼 느껴졌어요. 결국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다음에 먹을게. 회사 늦겠어. 문이 닫히는 소리가 탁 하고 울렸어요. 남은 건 김이 사라져가는 냄비와 아쉬움에 잠긴 부엌의 냄새뿐이었죠.
그날 오후 지우가 숙제를 마치고 내 곁으로 왔어요. 할머니, 오늘은 같이 산책 나가요.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외투를 걸쳤어요. 햇살이 따뜻했어요. 마을 안길에 떨어진 낙엽이 바스락거렸고 지우의 손이 내 손을 꼭 잡았어요. 할머니, 엄마 요즘 힘들어요. 그래, 회사 일 때문이니? 응, 밤마다 울어요. 나 몰래. 지우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나는 말없이 아이의 손을 더 꼭 쥐었어요. 그랬구나.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안엔 많은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그동안 나는 수진의 피곤한 표정만 보고 무관심으로 착각했어요. 그 눈 밑에 다크서클이 그녀의 싸움과 외로움의 흔적이란 걸 이제야 알았어요. 그걸 알아차리기까지 참 오래도 걸렸죠. 집에 돌아오자 지우가 내게 종이 한 장을 내밀었어요. 학교 숙제라며 가족 소개글을 보여줬어요. 우리 집은 엄마, 아빠, 할머니, 나 4명이 살아요. 할머니는 잔소리를 조금 하지만 내 밥을 항상 챙겨줘요. 엄마는 말이 없지만 내 옷을 항상 다려줘요. 나는 둘 다 좋아요. 두 사람 다 나를 제일 사랑하거든요. 글을 읽는데 손끝이 떨렸어요. 둘 다 나를 제일 사랑하거든요. 그 문장이 내 가슴을 찔렀어요. 나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서로 미워하면서도 우린 결국 같은 마음으로 한 아이를 바라보고 있었다는 걸. 밤이 되어 수진이 늦게 들어왔어요. 나는 불 꺼진 부엌에 앉아 있었죠. 지우가 써준 종이를 식탁 위에 올려놨어요. 수진이 조용히 그 종이를 집어들었어요. 천천히 읽더니 손등으로 눈가를 문질렀어요. 울음인지 한숨인지 모를 소리가 새어나왔죠. 나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저 시계 초침 소리만 들었어요. 이제 조금은 알겠지. 우리 마음이 그렇게 다르지 않다는 걸. 그날 밤 나는 다시 냄비에 물을 부었어요. 불을 켜자 천천히 김이 피어올랐어요. 그 김이 천장에 닿아 흩어질 때 나는 속삭였어요. 이제 정말 다시 시작해보자. 그날 이후 부엌엔 다시 김이 서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 김 너머엔 아직 서로 닿지 못한 말들이 남아 있었죠. 저녁 햇살이 부엌 유리창으로 들어왔어요. 기름때 낀 창문을 통해 스며든 빛은 희미했지만 따뜻했어요. 국을 끓이던 냄비에서는 보글보글한 소리가 났고 그 소리가 오래된 기억을 자꾸 불러냈어요. 그날 처음 며느리를 집에 들였던 날, 수지는 고개를 숙이고 식탁에 앉아 있었어요. 낯선 표정으로 국을 뜨던 그 모습이 생각났죠. 나는 그때 괜히 긴장된 마음을 감추려 했어요. 파는 너무 많이 넣었네. 그 말이 내 의도와 다르게 나왔어요. 그 말 한마디가 그의 마음에 깊은 금을 남겼을 줄은 몰랐죠. 그날 저녁 수진이 퇴근하고 들어왔어요. 손에는 약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어머니, 병원에서 연락 왔어요. 다음 주에 꼭 오시래요. 나는 잠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 아이가 걱정할까봐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별일 아니야. 나이 들면 다 그래. 그 말끝이 내 목에 걸렸어요. 사실은 두려웠거든요. 식탁에 마주 앉아 국을 떠줬어요. 아까 데워놨다. 한 그릇 먹어라. 수진이 조용히 숟가락을 들었어요. 그녀가 국을 한 모금 뜨는 순간 눈가가 젖었어요. 이 맛이 댁 처음 왔을 때 먹던 맛이에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는 그제야 그때의 내가 떠올랐어요. 그날 나는 새 며느리 앞에서 서툴게 웃으며 말했죠. 국이 식었네. 그 말이 내게는 아무 의미 없는 습관이었지만 그애에겐 평생 잊지 못할 서운함이었을지도 몰랐어요. 그때 어머니가 저한테 국 맛없다고 하셨잖아요. 수진의 말이 조용히 흘러나왔어요. 그날 정말 많이 울었어요. 결혼해서 처음 만든 음식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머니가 이게 뭐야 하실 줄은 몰랐어요. 나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기억이 희미하게 돌아왔어요. 그날 나는 밥상 앞에서 남편이 내게 했던 말을 그대로 옮긴 거였죠. 국이 싱겁다. 그 말이 내겐 상처였고 어쩌면 나는 그 상처를 무의식 중에 며느리에게 되풀이한 거였어요. 미안했어. 그 말을 하는데 20년이 걸렸네요. 내 입술이 떨렸어요. 그땐 나도 몰랐어. 내가 그렇게 외로웠다는 걸. 수진이 눈을 내리깔더니 천천히 고개를 들어 나를 봤어요. 그 눈빛엔 원망이 아니라 이해와 슬픔이 섞여 있었어요. 저도요, 어머니. 어머니가 저 싫어한다고만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그냥 표현이 서툴렀던 거네요. 그녀의 목소리가 낮게 흔들렸어요. 그때 내 마음속 어딘가에서 오래 묵은 얼음이 녹는 소리가 났어요. 그때 지우가 방에서 나왔어요. 엄마, 할머니 뭐해요? 수진이 눈물을 훔치며 웃었어요. 우리 국 먹고 있었어. 지우야, 식기 전에 와서 같이 먹자. 지우가 의자에 앉으며 장난스럽게 말했어요. 오늘은 국이 안 식었네. 그 말에 우리 둘 다 웃음을 터뜨렸어요. 짧지만 따뜻한 웃음이었어요. 하지만 웃음 뒤에 내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아직 말하지 못한 진실 하나가 남아 있었거든요. 병원에서 들은 그 말 수술을 미루면 위험합니다. 밤이 깊었어요. 수진이 잠든 거실을 지나 나는 조용히 불을 껐어요. 탁자 위에는 병원에서 받은 서류가 놓여 있었죠. 수술 권유. 검은 글씨가 내 눈에 비수처럼 박혔어요. 의사의 목소리가 아직 귀에 맴돌았어요. 지체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발밑이 꺼지는 것 같았어요. 이 사실을 수진에게 말해야 할까? 아니면 그냥 모른 척 해야 할까? 그녀가 걱정하며 다시 멀어질까봐 나는 입을 다물었어요. 그 침묵이 나를 더 외롭게 만들었지만 그래도 괜찮다고 스스로 위로했죠. 며칠 후 병원에 다녀오는 길이었어요. 가로수 잎이 바람에 흩날리고 지나가는 사람들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그 평범한 소리들이 괜히 멀게 느껴졌어요.
이제 나도 누군가에게 짐이 되는 나이가 됐구나. 그 생각이 들자 발걸음이 느려졌어요. 집에 돌아오니 수진이 식탁에 앉아 있었어요. 부엌 불이 켜져 있었고 그녀가 내 앞에 컵을 내밀었어요. 따뜻한 물 드세요, 어머니. 그 손길이 조심스러웠어요. 나는 순간 눈물이 날 뻔했어요. 괜찮아. 그 짧은 말 안에 말하지 못한 고마움이 들어 있었어요. 밤이 되자 지우가 내 방으로 들어왔어요. 할머니, 왜 불 끄고 있어요? 나는 창밖의 어둠을 바라봤어요. 오늘은 달이 안 떴네. 그럼 내 손전등 켤까요? 지우가 휴대폰 불을 켰어요. 작은 불빛이 내 무릎 위를 비췄어요. 그 따스한 빛이 마치 오래된 기억을 비추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 엄마가 요즘 조금 달라졌어요. 그래. 예전엔 자꾸 화났는데 요즘은 조용해요. 할머니 걱정돼서 그런 것 같아요. 나는 말없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 작고 따뜻한 손끝이 내 마음을 살짝 열었죠. 그래, 아직 말하지 말자. 지금은 이 평온이 더 소중하니까. 다음 날 부엌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나는 조심스럽게 나가봤어요. 수진이 내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어요. 어머니, 오늘은 제가 끓여볼게요. 그 말이 내 가슴을 쿵 치고 들어왔어요. 냄비 속에서 김이 피어오르고 그 김이 천천히 내 얼굴을 덮었어요. 수진은 국을 한 숟가락 떠서 내게 건넸어요. 좀 싱겁죠? 괜찮다. 나이 들면 짠 것보다 이런 게 낫지. 그 말에 그녀가 웃었어요. 그 웃음 속에 어릴 적 딸의 모습이 겹쳐 보였어요. 그때 처음으로 나는 이 아이가 며느리가 아니라 내 편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밤이 찾아오자 다시 고요가 내려앉았어요. 나는 이불을 덮고 누웠지만 눈을 감을 수가 없었어요. 가슴이 묘하게 저려왔어요. 의사의 말이 다시 떠올랐어요. 이번 달 안에 결정하셔야 합니다. 달빛도 들어오지 않는 방 안에서 나는 천천히 중얼거렸어요. 이제 말해야겠지. 하지만 바로 그때 부엌에서 수진이 국을 데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보글보글 끓는 그 소리에 내 입술이 다쳤어요. 이 온기를 깨뜨리고 싶지 않아. 그게 내 마지막 핑계였죠. 그렇게 나는 어둠 속에 서 있었습니다. 끓던 국이 천천히 식어가듯 내 안의 용기도 그렇게 식어가고 있었죠. 그날 아침 가슴이 유난히 답답했어요. 밤새 서랍 속에 숨겨둔 병원 서류를 꺼내봤죠. 심장 수술 권장 시기 한 달 이내. 검은 글자가 눈앞에서 흔들렸어요. 이제는 정말 말해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수지는 휴가를 냈는지 집에 있었어요. 거실 바닥을 닦고 냉장고를 정리하더군요. 그녀의 움직임은 조심스럽고 단정했지만 그 속에 숨은 긴장이 느껴졌어요. 그러다 김치통을 하나 꺼내며 말했죠. 어머니, 이건 너무 오래됐어요. 버릴게요. 순간 내 속이 뜨겁게 타올랐어요. 그거 내가 담근 거야. 버리지 마. 상했어요. 먹으면 안 돼요. 내가 뭘 알아.
나는 평생 그걸로 식구들 밥 먹였어. 순식간에 공기가 팽팽해졌어요. 수진의 눈빛이 흔들렸고 그녀의 입술이 작게 떨렸어요. 어머니는 왜 항상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말에 나는 숨이 멎었어요. 그녀가 처음으로 내게 목소리를 높였거든요. 저도 이제 좀 인정받고 싶었어요. 아무리 해도 어머니 눈에는 제가 모자라 보였죠. 그 말이 내 가슴을 후벼 팠어요. 말을 잃은 채 나는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수진아. 나는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녀가 놀란 눈으로 나를 봤죠. 내가 그동안 참 미안했어. 내가 외로워 보일 때마다 괜히 말을 세게 했어. 그게 다 걱정이었는데 그렇게밖에 표현을 못했어. 수진의 눈가가 젖었어요. 저도요, 어머니. 어머니가 저를 미워한다고만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네요. 우리 둘 다 그냥 서툴렀던 거예요. 그때 서랍 위에 올려둔 서류 봉투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하얀 종이가 흩날렸고 수진이 그걸 집어들었어요. 눈으로 몇 줄을 읽는 순간 그녀의 얼굴빛이 순식간에 변했어요. 이게 뭐예요, 어머니? 나는 고개를 숙였어요. 그냥 병원에서 주길래 받아왔어. 수술 요청서라니 언제부터 이랬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도 몰랐어. 그냥 가끔 숨이 차고 밤에 가슴이 조여와서. 근데 괜찮아. 수술은 꼭 안 해도 된다더라. 나는 애써 웃었어요. 그 웃음이 금방 무너졌죠. 수진이 내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왜 숨기셨어요? 괜히 걱정시킬까봐. 그게 걱정을 덜어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녀의 말이 울음에 묻혔어요. 이제는 제가 할게요. 국도, 밥도, 병원도 다 제가 할게요. 어머니, 이제 제 차례예요. 그녀의 손이 내 손을 감쌌어요. 그 온기가 너무 따뜻해서 숨이 잠시 멎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 내 안의 얼음이 완전히 녹아내렸어요. 나는 조용히 말했어요. 그럼 우리 내일부터 같이 국 끓이자. 식지 않게 꼭 같이.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과 웃음이 동시에 번졌어요. 그날 저녁 식탁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국 한 그릇이 놓여 있었어요. 우리는 오래도록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같은 온도를 느끼며 식지 않은 마음을 나누고 있었어요. 수지는 매일같이 병원에 왔어요. 퇴근 후 늘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손에는 도시락 가방이 들려 있었죠. 어머니, 오늘은 미역국이에요. 소금은 조금만 넣었어요. 그녀가 숟가락을 들어 내 입에 국을 떠먹여줬어요. 국물의 온도가 미묘하게 달랐어요. 예전 내 국보다 부드럽고 조심스러웠죠. 맛있다. 그 한마디에 수진이 웃었어요. 그 미소가 병실의 모든 불빛보다 따뜻했어요. 나는 그날 처음으로 마음이 놓였어요. 이제야 이 아이를 진짜 가족으로 품었다는 걸 느꼈어요. 수술은 무사히 끝났어요. 며칠 후 퇴원날 아침 병원 복도를 걸으며 나는 생각했어요. 그래,
아직 늦지 않았구나. 수진이 내 짐을 들고 옆에서 걸었어요. 그녀의 손등엔 작은 반창고가 붙어 있었어요. 이건 왜 그래? 어제 김치 썰다 배웠어요. 그 대답이 어쩐지 울컥했어요. 피가 나도 밥상을 차리는 그 마음이 내 지난 세월과 닮아 있었거든요. 집에 돌아오니 지우가 현관에 서 있었어요. 색종이로 만든 꽃을 문에 붙여놓고 있었죠. 할머니, 봄이에요. 그 말에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났어요. 오랜만에 웃는 내 얼굴을 보며 수진이 조용히 말했어요. 이제 식은 국은 없을 거예요. 그날 저녁 수진이 부엌에 서 있었어요. 앞치마를 두르고 조심스레 국을 끓이고 있었죠. 그녀가 국자를 들고 내게 물었어요. 어머니, 이렇게 간봐도 될까요? 나는 냄비 앞으로 다가갔어요. 김이 피어오르며 얼굴을 감쌌어요. 좋네. 이제 내 손맛보다 내 맛이 더 따뜻하다. 그 말에 수진이 잠시 멈추더니 입술을 깨물고 웃었어요. 그 웃음엔 오래 묵은 서운함이 아닌 이해와 안도가 섞여 있었어요. 식탁 위에는 국 한 그릇이 놓였어요. 지우가 두 손을 모으고 말했죠. 오늘은 엄마가 끓였어요. 할머니가 평가해 주세요. 나는 숟가락을 들어 한 모금 떴어요. 국물의 온기가 혀끝에서 퍼졌어요. 입 안 가득 따뜻함이 번지며 눈시울이 저릿했어요. 괜찮네. 그 한마디에 지우가 환하게 웃었고 수지는 고개를 숙였어요. 그 순간 식탁 위의 김이 세 사람을 감쌌어요. 서로의 눈빛이 그 김 사이로 번졌죠. 식사를 마친 뒤 나는 서랍을 열어 낡은 손수건 하나를 꺼냈어요. 희미하게 색이 바랜 천위엔 내 이름 두 글자가 수놓아져 있었어요. 이거 내 시아버지가 돌아가시던 날 들고 있었던 거야. 그날 이후로 한 번도 안 썼지. 이제 내가 가져라. 수진이 눈을 크게 떴어요. 이걸요? 응. 나 대신 우리 집을 지켜줘. 그녀가 손수건을 두 손으로 꼭 쥐었어요. 그 눈가가 붉어졌어요. 나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어요. 이제야 진짜로 건넸구나. 내 자리를, 내 마음을, 내 세월을. 그날 새벽 나는 문득 잠에서 깼어요. 부엌 불빛이 은은하게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조용히 문턱에 서니 수진이 국을 데우고 있더군요. 그 냄새가 참 좋았어요. 그녀가 놀라며 고개를 들었어요. 어머니, 깼어요? 응. 식기 전에 같이 먹자. 그녀가 웃으며 냄비 뚜껑을 덮었어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라 우리 얼굴을 동시에 감쌌어요. 그 따뜻한 김 속에서 나는 생각했어요. 늦은 봄이 찾아왔구나. 늦었지만 식지 않았구나. 우리의 국도, 우리의 마음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